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일이니까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고 갓 대학을 졸업한 팔팔한 청춘이었습니다. 취직은 못하고 시간만 보내던 와중이었는데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대학생 시절처럼 놀기에는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대학생 때는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클럽도 다니고 하면서 여자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매주마다 상대를 바꿔가면서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생이라는 명함을 벗어던지고 나니 클럽 가서 놀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니 거기서는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취직도 안 되고 여자도 못 만나고 설상가상인 상태로 몸만 달아오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본 건지 친구들한테 말을 들은 건지 오래된 일이라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에 꽂혀가지고 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됩니다. 그 나이대에는 자동차만 있으면 여자친구 만드는 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자동차라고 뭐 독일 외제차 같은 멋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산차를 신형으로 뽑을 만큼 형편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열심히 알바를 뛰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죠. 그때 인터넷에서는 분명히 독일제 외제차가 연식도 좀 되고 키로수도 많지만 관리도 잘 돼 있어 보이는 게 한 대 있길래 그 매물을 사겠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허위 매물 낚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워낙 차 팔던 사람이 무섭게 생기고 강매하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제 첫 차를 구매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강매당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쪽팔려서 나름 마음속으로 그 딜러가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저를 위해 이차 저차 보여주면서 딱 좋은 걸 골라줬다고 나름 마음속으로 자기 위안을 했는데 사실 말이 중고차를 산 거지 삥을 뜯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첫 차는 국민 첫 차라고 불리던 98년식 H회사의 R로 시작하는 차였습니다. 먼저 타던 차주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차도 아주 멋들어지게 개조를 해놔서 뒤에 날개도 달리고 차 안에 조명도 삐까번쩍하게 해놓은 데다가 시트도 전부 가죽 시트다 보니 그때는 어린 마음에 차가 되게 멋있고 잘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딜러분 말에는 엔진 교체를 어쩌고 마력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차를 인도받기는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차가 스틱으로 운전하는 수동차였다는 겁니다. 제가 면허를 일종보통으로 따기는 했는데 그때는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했는데 면허도 군입대 전에 딴 거고 하다 보니 실상은 장롱 면허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동차를 운전하라니 무섭더라고요. 부모님 차 몇 번 끌어보기는 했는데 집 근처만 다닌 게 전부고 자동하고 수동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도 어디 겁이 나니 끌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 앞에 모셔두고만 있었습니다. 이미 사버린 거 중고차라 반품도 못하고 언제까지 차를 전시만 해두고 있어야 되나? 어차피 오래된 차인데 저렇게 세워만 두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차를 끌고 나가던지 운전을 배우던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 있다고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여자들이나 여자 후배들한테 차 샀다고 자랑은 했는데 한번 태워달라고 반응을 보인 여자들도 덜어 있었으나 제가 그녀들을 데리러 갈 수가 없으니 제 마음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날도 어떻게 시동까지만 걸어보고 차 조금 움직여보려다가 시동을 바로 꺼먹고 나서 다시 아쉬운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었습니다. 차를 밖에 오래 세워놨더니 보니 뒤에 새똥을 맞았더라고요. 집에서 화분에 물 주던 물뿌리개에 물 받아와서 간단하게 새똥만 치우려고 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한테 운전 말고도 정말 한겨울에도 뜨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누님을 말이죠.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그렇게 꾸미지 않았는데 나이는 그 당시 저보다 딱 봐도 많아 보이긴 했지만 미모가 부실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신혼부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겠구나 하는 첫 인상이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신혼부부들 중 한 명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여름이지만 이웃들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한 줌도 되지 않는 복장을 입고 있어서 의아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화장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눈은 쌍꺼풀 수술을 한 건지 엄청 커다랬습니다. 스레바를 짝짝 끌고 다녔는데 담배 냄새랑 섞인 향수 냄새가 독해서 그런지 첫 인상이 강렬했어요. 처음에는 제 차를 보는 건지 저를 보는 건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머쓱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멋져 보였나 싶기도 하고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어요. 한참을 제 차를 뚫어져라 보더니 그녀는 제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대뜸 인사도 없이 그녀는 이 차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군요. 차가 어디서 나긴, 설마 제가 훔쳤겠냐고 하면서 중고차 알아보다가 샀다고 했습니다. 이 누님은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약간 그윽한 눈빛으로 저와 차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리움 가득한 눈빛으로 이 차는 자기한테 추억이 많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냥 미친 여자구나 싶어서 건성건성 대답을 했죠. 새똥 자국 지운다고 물을 이리저리 뿌리고 있는데 그녀가 난데없이 제가 들고 있던 보르를 빼앗더니 차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면서 물 뿌리개까지 뺏어다가 저 대신 세차를 시작하더라고요. 미친 여자치고는 그래도 행색이 너무 예쁘다 보니 난데없는 그녀의 돌발 행동에도 저는 그저 그녀가 그러고 있는 걸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차 윗부분을 닦는다고 까치발을 들어서 차에 바짝 달라붙어 열심히 호루질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뒤태의 까치발 때문에 근육이 잡힌 종아리에 눈이 가더라고요. 덕분에 눈호강을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요. 그녀의 뒷모습을 슬금슬금 보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런가 했는데 그녀가 저한테 난데없이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하면서 초면에 설명도 없이 실례했다고요. 저야 덕분에 호강을 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호루 뺏어다가 대신 세차해줄 때만 해도 진짜 이상한 여자구나 싶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그녀의 한 줌밖에 안 되는 패션과 약간 나이살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제 또래일 때는 남자 여러 명 홀렸겠구나 싶은 미모 때문에 저도 그녀와 대화 삼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정적이 생기니 그녀가 차를 좀 둘러봐도 되겠냐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했죠. 긁힌 자국은 여전하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 누님이 진짜 미친 사람인지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는 실내는 왜 이렇게 화려하냐고 놀라더군요. 제가 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된 국산차인데 차 멋지다고 칭찬해주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녀가 저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차 안에 타보라는 겁니다. 애초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오늘 처음 만난 여자이기는 해도 나이 차이가 딱 봐도 많이 나 보이는 누님이라고 해도 막상 내 차 조수석에 앉아서 저렇게 손을 흔들고 있으니 저도 순간 마음이 동해서 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차 안에 탔더니 그녀가 출발해보라고 보채더라고요. 그녀가 이미 꼬시기도 전에 다 넘어왔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운전하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시동을 걸기가 꺼려졌지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시동을 안 걸고 뭐하냐길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있게 2단에다가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살살 떼려고 하는데 차가 들썩들썩 거리더니 시동이 픽하고 꺼져버리더군요. 시동이 꺼져버리니 너무 쪽팔렸어요. 다시 키를 돌려 시동을 걸렸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잠깐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어를 넣은 상태로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또 한 번 덜커덩거리면서 시동이 픽 꺼지더군요. 진짜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얼이 빠져 있으니 그녀가 대번에 눈치를 채더군요. 혹시 수동차 운전할 줄 모르는 거냐고 하면서 쿡쿡대면서 웃었습니다. 그녀가 비웃는 걸 보니 조금 울컥했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며 저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녀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탔습니다.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키더군요. 예전이야 여자도 수동 차량을 모는 게 이상할 게 없었다지만 그녀 나이 또래에 운전하는 여자야 많겠지만 수동차를 끌 줄 아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수준급 운전 실력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오토보다 더 부드럽게 기어 변속을 하면서 저희 동네가 조금 언덕배기에 있는데 언덕에서도 뒤로 차가 단 1cm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 누님이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잠깐만 운전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난데없이 차를 끌고 가더니 정릉을 지나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길 중간쯤에 있는 카페에 차를 세우고는 저를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녀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왔다면서 저보고 커피를 사라대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커피를 제가 샀는데 그녀가 저한테 두런두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예전
이 차를 사기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폭주족이었는데 그때는 그녀는 차에는 관심도 없었고 남자친구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좋아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그녀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엄청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남자친구와는 사고 이후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그 뒤로 오토바이가 무서워져서 2번 다시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남자친구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네요. 원래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했던 그녀였기에 자동차에도 빠르게 관심이 가져지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녀 남자친구가 새 차를 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타던 자동차가 그녀의 소유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받은 차가 지금 저희 차라는 겁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차 번호를 술술 외우더라고요. 그녀 이후로 차주가 몇 명이나 바뀐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저처럼 귀찮았는지 번호판 변경을 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차를 끌고 전국 어디든지 누볐다고 하네요. 그녀에게 이 차를 준 남자친구와 차 2대를 끌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녀의 2번째 남자친구는 그렇게 그녀와 전국을 누비며 사랑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집안에서 정해준 다른 여자와 올리고 그녀를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그녀도 정이 많이 든 차였지만 더 이상 이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차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 이후로 몇 명의 새로운 차주인을 거쳐서 그 차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거고 우연의 일치로 제가 현재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차를 다시 타보니 익숙한 묵직함은 여전히 일품이라네요. 그녀는 그 남자친구 이후로 그 어떤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차를 보니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기 찾아온 북악 스카이웨이도 그녀가 남자친구와 차를 끌고 매번 오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꼬불꼬불 언덕길을 운전하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서울에서 여기보다 운전하기 재밌는 곳은 없을 거라면서 설명을 덧붙여주더라고요. 아무튼 한참 동안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에는 여러 우연의 일치에 흥미진진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저랑은 관련 없는 옛날 이야기다 보니 관심이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조명을 머금은 그녀의 눈동자와 그녀가 틀어올려 묶은 뒷머리 아래로 떨어지는 목선을 보니 혹시 이렇게 회상에 빠진 여자라면 지금 내가 그녀를 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녀를 다시 만난 구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놓고 저는 어떠냐고 물어보기에는 그녀가 저와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누님이 저에게 운전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그녀가 귀찮은 건 딱 질색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온갖 아양을 다 부리면서 부탁을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차를 몰고 왔으니 이젠 자기가 조수석에 타서 운전을 가르쳐 주겠으니 이 차를 끌고 집까지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누님이 저에게 운전 말고도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녀를 꼬시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났는가 봅니다. 그런데 또 그녀가 제가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차에 타니까 시야가 깜깜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돌아다녔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언덕에 굽이굽은 길이 연속해서 나오는 곳에서 난데없이 운전을 하겠다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용기를 주더군요. 오늘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 말고 다른 걸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나요. 그러니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고 시동 거는 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걸게 되더군요. 차에 시동을 넣고 2단을 넣고 출발하려는데 그녀가 옆에서 정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언덕 경사가 있으니까 차라리 1단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풀지 말고 클러치에서 살살 발을 떼보라고. 그러면 언제 악셀을 밟아야 하는지 감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한 꿀팁이었습니다. 그녀 한마디 한마디가 조언이 돼서 무리 없이 언덕을 넘어갔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기어를 올려라, 속도 줄여라, 클러치만 밟고 탄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라 등등 정말 수도 없는 꿀팁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도 듣고 한 소리도 들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어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누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시동조차 똑바로 못 걸던 저였는데 집에 오는 길 내내 시동 한번 꺼뜨리지 않은 제가 다 자랑스럽더군요. 차에서 내렸더니 클러치를 밟던 왼발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후들후들 대더라고요. 누님이 그런 저를 보더니 벌써부터 다리가 풀려서 어디 써먹겠냐고 아직 나랑 할 일이 더 있지 않느냐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녀가 혼자 사는 집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좀 날라리 같은 스타일의 그녀와는 다르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정돈돼 있더군요. 자동차랑 오토바이를 더 이상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관심은 아직도 있는 건지 책장 한쪽에는 관련 잡지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구경을 하는 것도 잠시, 그 이후로 제가 본 건 그녀 침대에 누우면 보이는 천장뿐이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녀는 저보다 이 상황을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같이 즐거운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저보다 그녀가 득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녀는 차도 오랜만이지만 이런 식으로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더 오랜만이라고 하네요. 그녀도 그 남자친구 이후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도 있었고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도 다시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결혼을 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여태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면 끝이 날 인연인 줄로만 알았건만 그녀는 오히려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녀에게 자동차라는 우연을 가장해서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맺어준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우리는 그 자동차가 맺어준 운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사실 이 누님도 나이가 차서 그렇지 화려한 외모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붙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서는 이 누님이야말로 저보다 훨씬 급하고 어떻게든 저와 붙어먹을 이유를 만들더군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 누님하고는 하루 이틀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니고 아마 한동안은 아쉬운 거 없이 서로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님과 저의 만남에 있어 제가 누님한테 매달리도록 리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연애 초보인 제가 봐도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아마 이 누님이 지난 연애사에서 남자들에게 먼저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뭔지 딱 알게 될 정도로 파트너에게 엄청 의존하고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저를 휘어잡고 있다는 듯이 행동을 하지만 제가 이틀만 연락을 안 해도 누님은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 앞까지 와서 제가 언제 밖에 나오나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한 이 누님을 다루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님과는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전도 익숙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제 또래의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슬슬 이 누님도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같은 차를 타는 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것보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한동안은 그녀가 제 앞에도 나타나지를 않길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아예 아파트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간 뒤였더군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막상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기센 척만 하던 순종적인 누님이 떠나고 나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잘 돼가는 듯한 여자들하고도 결국 어그러지고 저는 낙동강 우리할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그녀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물론 나이차 때문에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제가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그녀를 일찍 놓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타던 차는 팔고 지금은 적당한 차 하나 끌고 다닙니다. 수동은 아니고요. 가끔은 수동으로 운전하던 손맛이 그립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그리운 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주고 과감하던 그 누님이 더 떠오르네요. 적어도 그 누님 덕분에 수동차 운전도 할 줄 알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모로 누님 덕분에 환골탈태해서 사람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끔씩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저랑 오래 그러고 있는 것보다 누님도 얼른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착하는 게 누님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누님도 지금 어딘가에서 저 같은 놈을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